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사랑하던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린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조용히 밀어냈던 걸까요? 누군가 떠난다는 건 단지 그 사람이 문제라서만은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보다 붙잡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상대를 대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떠나는 걸까? 그 질문 안에는 억울함과 서운함, 그리고 나름의 진심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 인연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이 왜 떠났는지 돌아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관계가 성장하고 다음 인연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사람이 조용히 등을 돌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고쳐야 할 3가지 태도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예순한 살의 여성 한명자 씨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한 씨는 늘 나는 자식들 위해 살았다.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세 자녀가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하면 내가 죄인 같아. 그래서 그냥 피하게 돼. 그 말이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둘째 딸 큰아들까지 이제는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애들이 다 나를 피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섭섭했어요. 그녀는 지금 텅 빈 거실에 앉아 전화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떠날 때는 항상 조용히 멀어집니다. 폭발하거나 크게 싸우고 나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수없이 참다가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해서 그냥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 고쳐야 할 3가지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떠나는 이유 중 가장 흔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나친 간섭입니다. 간섭은 처음엔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밥은 먹었니? 옷 좀 따뜻하게 입어. 그 사람은 왜 만나?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관심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선 내 삶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답답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50대 초반의 여성 박인숙 씨는 큰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딸이 힘들까봐 좋은 선택하라고 말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저랑 통화를 피하더라고요. 그녀는 딸이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모든 결정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원서 넣을 회사, 자기소개서 문장 하나하나, 면접 복장까지 매 순간 딸의 선택에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딸도 어느 정도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저 혼자 생각하고 싶어요. 그 문자 이후 이미 1년 가까이 전화 한 통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인숙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잘 되길 바란 것뿐인데 그게 간섭이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는 건 늘 큰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반복에서 서서히 마음이 다쳐갑니다. 불교에서는 비움의 미덕을 말합니다. 사랑도 관계도 쥐어짜듯 붙잡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야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가르칩니다. 지나친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상대를 걱정한다는 말 속에는 내 방식대로 살게 하려는 욕심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오랜 친구 사이일수록 이 간섭은 더 깊이 들어가 상대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상대가 말없이 멀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자유를 내가 지나치게 뺏고 있는 건 아닌지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섭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침묵입니다. 상대가 묻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고 결정을 대신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판단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간섭 없는 관계는 표현이 적더라도 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떠난 사람을 한 번이라도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했다면 그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떠나는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조용히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심한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말 한마디가 수년의 관계를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정을 산산이 부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야. 그 정도도 못 참아서 어떻게 살아. 너는 원래 그래.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비난이고 무시이고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말의 뜻이 아니라 말의 느낌에 반응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성 장승호 씨의 사연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승호 씨는 대학교 때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 정대성과의 인연이 몇 년 전 단 한마디 말 때문에 끝나버렸다고 말합니다. 함께 일하던 중 승호 씨가 큰 실수를 했고 그때 정대성이 건넨 말은 야, 너는 진짜 생각이 있냐? 였습니다. 승호 씨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지지해주던 친구였고 실수를 하면 조용히 따로 불러서 말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한 순간 그 모든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연락을 끊었고 정대성은 몇 차례 사과했지만 승호 씨는 끝내 마음을 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승호 씨는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된 것 같았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존재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말이 편해지고 그 편함이 무심함으로 바뀌고 무심함이 상대를 아프게 합니다. 말은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는 무겁습니다. 사람이 말 때문에 떠날 때는 대개 싸워서가 아니라 지쳐서입니다. 사소한 무시, 무심한 농담, 비꼼 섞인 충고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결국 관계를 끊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바른 말, 필요한 말, 상대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말만이 진짜 말의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상대의 영혼에 닿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함부로 휘두르면 상처는 오래 남고 그 자리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늘었다는 건 상대가 말을 포기했다는 뜻이고 그 말의 끝엔 이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힘들었겠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런 한마디가 떠나려던 사람의 발길을
조금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멀어지는 마지막 이유, 그리고 가장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세 번째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떠나는 또 하나의 깊은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입장만 옳다고 믿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기는 태도. 이런 태도는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상대에게는 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50대 후반의 남성 최재호 씨는 이혼 후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수년간 노력했지만 결국 단념하게 된 사연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재호 씨는 술 문제와 말다툼으로 아내와 멀어졌고 그로 인해 딸 역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그는 몇 차례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도 힘들었다. 내 입장도 생각해달라. 그땐 아빠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점점 냉담해졌고 어느 날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한 번도 내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어. 항상 자기만 힘들다고 하잖아. 그 말을 들은 후 재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딸의 상처를 어떻게 덮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딸에게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애의 아픔을 덮어버린 거더라고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말보다 더 무섭습니다. 상대는 말을 못하게 되고 그 관계는 일방적인 흐름만 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대화를 자주 하진 않으셨나요? 내가 더 힘들었어. 그게 왜 그렇게 기분 나빠? 네가 좀 참으면 되잖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나의 감정만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언어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틀을 부수고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진짜 자비라고 말합니다. 무아는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인정할 줄 아는 감정적 지혜입니다. 관계는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균형을 찾고 서로가 편안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진 않나요? 그래도 나는 더 힘들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예민할까? 이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그건 걔 문제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말을 멈추고 상대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조금만 들여다봐 주세요. 그 말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지금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내가 뭘 놓친 걸까? 내 말이 상처였니? 이 질문은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태도, 지나친 간섭, 무심한 말,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하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다음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태도, 지나친 간섭, 무심한 말,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모두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방식, 배려의 표현, 솔직한 마음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대개 자기 입장에만 머물러 있을 때 생겨나는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다음 인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째, 간섭을 멈추려면 불안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간섭은 상대가 잘못될까봐, 실수할까봐, 혹은 내 통제에서 벗어날까봐 생겨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하고 실수하고 배우는 과정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간섭이란 결국 내 불안을 상대에게 쏟아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 불안을 먼저 인정하고 그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나는 너를 믿어. 이 말은 간섭을 내려놓고 신뢰를 심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 무심한 말을 멈추려면 듣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무심코 내뱉는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 번만 상상해보면 많은 말이 입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말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말은 마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해가 아니라 비난으로 시작된 말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포장해도 상대에게는 비판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참인가, 선한가,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하지 못한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지혜입니다. 셋째,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고치기 위해선 관계는 나만의 무대가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억울하고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었다는 말 속에 너는 더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빠져 있다면 그건 일방적인 감정 표현일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오해가 풀립니다. 내가 그땐 너무 내 말만 했지? 혹시 그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니? 이 질문은 상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내가 먼저 내려놓는 고집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침묵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과거에 누군가가 떠난 이유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돌아보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해 보십시오. 지나친 간섭을 했는지, 무심한 말을 반복했는지, 늘 내 감정만 이야기하진 않았는지, 그것만 돌아봐도 여러분의 다음 관계는 훨씬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며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왜 떠나는지, 그리고 떠난 사람을 탓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떠난다는 건 누구에게나 아프고 섭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반드시 배신이거나 무책임한 선택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말없이 참아왔고 오랫동안 신호를 보냈으며 끝내 변화가 없을 때 조용히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보다 내가 그 사람을 지치게 했던 건 아닌지 먼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고쳐야 할 태도. 첫째, 지나친 간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삶을 통제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자유를 잃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무심한 말은 상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진심 없이 던진 말, 습관처럼 내뱉은 말이 서서히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침묵과 단절을 부릅니다. 셋째,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늘 나만 상처받았다고 느끼게 하고 상대의 감정을 외면하게 합니다.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 마음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감정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단순히 잘못이라고 여기지 말고 고칠 수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가까운 사람에게 감정을 말하기보다 마음을 묻는 연습을 해보는 것. 내 말이 불편했니? 내가 너무 간섭한 건 아니었니? 너의 입장은 어땠는지 듣고 싶어. 이 말 한마디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맺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일은 더욱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어렵고 귀한 일을 우리가 말 한마디, 태도 하나로 잃지 않도록 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곁을 떠났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그 사람과의 인연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깨달음 하나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떠나간 인연이라 해도 그 깨달음은 다음 인연에서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던 섭섭함을 조금이나마 녹이고 따뜻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떠난 사람을 붙잡지 못한 후회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배우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 하나 켤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